네, 안녕하세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네, 저는요 지금 종로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우리은행 종로 금융센터인데요.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이 건물의 나이는 몇 살쯤 될까요? 무려 116년입니다. 자, 이 건물이 세워진 시기는요 1909년. 굉장히 국권이 어려운 시기에 이 건물이 세워졌는데, 이때 대한천일은행 본점 광통관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 건물은요 이후에 광복과 바로 금융 독립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올해가요 2025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광복 독립하면 우리가 국권 회복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 독립도 함께 따라옵니다. 오늘요 이 광통관 그리고 이 금융 독립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저와 함께 그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저와 함께 할 친구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제가 오는지 몰라. 자, 어떤 여행을 어떤 친구들과 떠날지 함께 가보시죠. 긴장 안 되세요? 긴장돼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렇게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누가 오실 것 같으세요? 근데 카메라 수 보니까 좀 아이유? 아무래도 우리은행에서 하는 거니까 장원영이 나오고. 발에 희망사 문 뒤에 오늘 나오실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나와주세요 이렇게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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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보니까 되게 반가워하시는데, 저를 안다 모른다? 저는 몰라. 몰라.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별님이에요, 스님. 한눈검 합격? 네. 다시 한번 우리 별님이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강연하러 오셨어요. 어디 학교인데? 서울국제고등. 국제고학생은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었군요. 자, 오늘은요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광복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태극기. 태극기. 해방? 저는 3일절이요. 3.1절. 광복하면 뭐 국권 회복이라든지 독립운동가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떠올려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요 금융 주권의 회복, 이 금융 독립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도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 독립의 역사, 이 역사를 저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죠? 네. 진짜로? 네. 자,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 1장 대한천일은행의 탄생과 금융주권의 출발.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혹시 1876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야, 아니어도 아주 이렇게 자랑스럽게. 네, 1876년 바로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개항을 한 거예요. 이 조약을 맺으면서 부산을 포함해서 세 개 항구를 개항하기로 해요. 이 개항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특히 이 한국으로 진출한 일본은행 중에서 제1은행이라고 있어요. 제1은행. 자, 이 제1은행은요 개항 직후 부산에 지점을 개설했고요. 이후에 원산, 인천, 서울 등에도 지점을 설치하면서 영업망을 확대해 나가죠. 곧이어 다른 일본 은행들도 한국에 진출을 하는데, 일본 상인들도요 일본 금융기관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상권을 함께 넓혀갑니다. 자, 이처럼 한국의 금융 주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1890년대 후반에 이 위기감을 느낀 한국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러다가는 이거 나라 경제가 전부 이거 외세 손으로, 외국 손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직접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지켜야 되지 않겠어? 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로 금융
독립을 향한 첫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초 은행은 독립운동가가 세운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 이 열강의 경제 침탈로부터 금융 주권을 지켜내고자 했던 바로 이 국내 상인들 강인한 의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경제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상인들과 관료들이 좀 뜻을 모아가지고 당시 그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누구? 고종환. 고종. 좋았어. 바로 이 고종한테 우리 손으로 은행을 만들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창립 청원서를 올리게 됩니다. 자, 이 청원서에는요, 화폐 용통은 상무흥왕의 본요, 돈이 원활하게 돌아 자금이 잘 유통되는 것, 이게 바로 경제가 발전하는 근본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청원서를 본 고종 황제는요, 설득력 있는데? 라고 해가지고 아예 개인 자금으로 3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금 3만 원을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네. 자, 이러니까 나중에는요, 정부 관료들도 이 은행 경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간과 황실이 함께 만든 우리나라 첫 번째 민족은행인 것이죠. 이 은행의 이름 바로 대한천일은행. 뭐라고요? 대한천일은행. 하늘 아래 첫째 가는 은행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진출했던 그 일본계 은행, 아까 내가 살짝 얘기했는데 제일은행. 오, 잘하고 있어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자, 이 제일은행에 당당히 맞서서 우리 손으로 만든 은행, 이 은행도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빡빡 담긴 이름. 자, 여러분들, 은행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돈 관리해 주는 것. 우리은행. 자, 맞습니다. 이게 은행하면 이렇게 돈을 맡기고 또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곳, 뭐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떠오르실 텐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대한천일은행은요, 돈만 맡기고 찾는 단순한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조세 수납, 조세 운송, 그러니까 국가의 세금을 걷고 조세를 운송하는 일까지, 이거 지금 어디서 주로 하냐면 중앙은행이 맡는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살림을 직접 책임지는 그런 역할마저도 수행하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한천일은행은요, 우리나라의 근대적 금융기관의 선구가 되는 은행인데, 당시 이 대한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한천일은행이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짠! 어때요? 어디 은행? 우리은행. 예. 대한천일은행의 현재 이름은 바로 우리은행. 맞습니다. 바로 우리은행이라는 사실. 자, 이 최초의 민족자본으로 시작한 이 우리은행은요, 대한천일은행의 뿌리를 간직한 근대 금융기관의 대표 은행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1899년 5월 이 대한천일은행은요, 첫 번째 지점을 설치합니다. 어디일까? 바로 항구도시 인천입니다. 지점이 생겼으니까 본점과 좀 연락을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휴대폰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본점과 연락을 했을까요? 말 타고. 맞아! 야! 엄청나게 큰 대출 손님 왔는데 이 손님 받아 말어. 잠시만. 정답을 공개합니다. 아, 이걸 모르는구나. 그렇지. 이것이 무엇인고? 자, 이게 뭐냐면 전화예요, 전화. 자,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직접 오가면서 편지를 전하는 게 일반적이긴 했어요. 자, 여기서 대한천일은행이 또 하나의 최초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것! 전화를 도입한 겁니다. 놀랍게도요, 민간으로는요, 이 대한천일은행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 가입자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1909년입니다. 대한천일은행의 이 본점인 이 광통관 건물이 세워집니다. 이제 우리도 대한제국의 대표은행이다 라는 그 상징적인 선언을 한 것이죠. 어떻습니까, 건물? 외관은 어떤 식인 것 같아요? 서양식? 그렇죠. 초가집은 아니잖아요. 기와집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외관은 서양식으로 지었고요. 전체적으로 딱 보면 굉장히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럽죠. 자, 이 당시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구나 라는 그 안심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후 이 광통관 건물은요,
화재로 인해서 뭐 기둥이라든지 창틀 같은 부분은 몇 차례 보수를 했지만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재는 우리은행 종로 금융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한천일은행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은행의 역사는요, 이제 험난한 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겉으로는 뭐 잘 보이지 않지만 금융 주권을 지킨다는 건요, 생각보다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국권과 금융 주권을 점점 잃어가야만 했던 그 시대를 한번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가 어떻게 금융 주권을 지켜내고자 했는지, 그 과정은 또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제2장 일제강점기의 은행과 금융주권의 상실. 대한천일은행은요, 우리나라 민족의 힘으로 만든 최초의 민족은행이다 라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로 1910년 경술국치 이후에 우리 금융의 상황은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뭐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승현 군? 이름이 바뀐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뀐 적 있어요? 아니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1911년 조선은행법이 제정이 되고요. 1911년 대한천일은행의 이름이 바뀌어요. 바로 조선상업은행. 이름 속 뭐가 지금 사라졌어요? 천일. 대안이 사라진 거예요. 자, 이거는요,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닙니다. 민족의 정체성과 금융 주권을 지우고자 하는 일본의 철저한 전략이었죠. 자, 게다가요, 조선 총독부의 허가 없이는 은행 설립도 영업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은행도 결국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금융주권 상실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금 우리 손으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제3장 광복 이후 금융혼란과 체계 정립. 드디어 다시 빛을 찾습니다. 이게 뭡니까? 광복 맞습니다. 만세! 만세!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드디어 다시 빛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광복이 됐다고 해서 바로 이 질서가 잡히지는 않겠죠. 자, 무엇보다도요, 이 38도선을 기준으로 이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면서요, 우리 은행에도 큰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38도선 이북 지역에 있던 이 지점 50곳이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로 몰수됩니다. 그리고 남한 지역 역시요, 뭐 화폐의 혼용, 물가의 급등, 뭐 대규모 예금 인출, 이러면서요, 큰 금융 혼란이 벌어지죠. 자, 그렇게 혼란이 이어지니까 결국 미군정이 나서요. 1945년 11월 조선은행법을 만들면서요, 이 조선은행을 공식 화폐 발행기관으로 지정을 하는데, 요게 무슨 문양처럼 보여요? 꽃 문양. 바로 무궁화예요, 무궁화. 이건 바로 우리가 만든 돈, 금융 독립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1948년 광복된 지 만 3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요, 군정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1950년에는요, 한국은행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인 바로 한국은행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오래가진 못해요.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면서 은행도요, 서울을 떠나서 임시정부가 있는 이곳으로 옮겨가는데, 당시 임시정부가 어디로 가죠? 부산. 그래요, 부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은행도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으로 가야 되겠죠. 자, 우리은행은요, 부산에 임시본부와 그 지점을 세우고요, 전쟁 속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이어가려고 부담 노력을 합니다. 자, 그때는 뭐 지금처럼 전자 시스템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었죠. 그래서 우리은행 직원들은요, 고객 예금, 또 정부 자료, 또 채권 서류 뭐 이런 걸 다 직접 안고 피난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도 이 신뢰를 지켜내려는 그 책임감, 이게 바로 금융인이 짊어져야 되는 사명감이자 책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은행 직원들은요, 이 경제를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킨 겁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은행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우리 곁에 계신 그 전쟁 영웅을 위한 그 다양한 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도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뭔가 좀 이런 일들에 좀 도움을 좀 보탤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 작지만 그 소중한 마음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모두 보온 드림. 네, 맞습니다. 모두의 보훈 드림이라는 그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보험 드림 한번 들어가 볼래요? 저도요. 저도 들어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요? 자, 이번에는요, 아주 특별한 한 분을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문학의 큰별, 박경리 선생님이십니다. 박경리 작가님 혹시 아세요? 저 중학교 때 토지 조금 읽다가 어려워서 덮었어요.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신 박경리 선생님이시죠. 6.25 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55년까지 와우, 바로 이 박경리 작가님이 우리은행에서 근무하신 은행원이셨어요. 놀랍죠? 네. 그죠? 그 용산지점에서 일하실 때 이게 산의 사보, 여기 지금 보면 천일입니다. 이 천일 구호에 직접 시를 기고하십니다. 이 바다와 하늘이라는 작품은요, 고향인 통영, 그 통영 앞바다와 하늘을 장군과 용에 비유한 작품인데요. 작가로 등단하기 전에 작성한 미공개 시입니다. 얼마나 귀한 시예요, 그죠? 사실 지금은 뭐 모두가 토지의 박경리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 시절 우리은행 용산지점에서 묵묵히 일하시던 선생님의 이름은 박금희였습니다. 그 시절 박금희 은행원의 흔적, 자, 오늘 여러분께 처음 공개합니다. 자, 이 시는요, 16연 159행에 든 굉장히 긴 시입니다. 근데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와, 이런 시를 썼다? 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경리 선생님이 시를 기고한 이 사보의 역사는요, 지금의 우리금융그룹 사보, 우리가족으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만이 가진 특별한 문화적 유산이자 기록이고 생생한 금융사 중 하나인 만큼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자, 전쟁 후에는요, 경제 되살리기뿐만 아니고요, 우리은행은요, 고객이 다시 은행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자, 1954년 6월 27일 우리은행은요, 금융권 최초로 직원 자격고시 시험을 치릅니다. 즉, 은행원에게 전문성과 실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린 겁니다. 자, 뿐만 아니에요. 우리은행은요,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여자 농구단을 만들어요. 뿐만 아니고요, TV에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 광고를 내보냅니다. 은행이라고 하면 좀 퍽퍽하고 어렵고 뭐 좀 딱딱하고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거를 확 바꿔서 젊고 활기찬 금융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은행, 어디 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이었던 것이죠. 제4장 우리나라 우리금융그룹. 1960년대부터는요, 은행이 조금씩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은행은요, 단순한 돈 거래를 넘어서 생활 속 금융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간 거죠. 1997년 외환위기를 거쳐가지고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과의 그 합병으로 한빛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돼요. 2001년이죠.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2002년에 지금의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은행은요, 오늘날 24개국 470여 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정말 대한민국 대표 금융기관으로 떡하니 자리 잡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민족자본 최초의 은행이 어디라 그랬죠? 대한천일은행. 막내가 제일 잘해. 너무 잘한다. 우리은행은 항상 늘 최초였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구나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은행이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6.25 전쟁이나 이럴 때는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몰랐는데
이렇게 피난 갔을 때처럼 부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일했다는 게 좀 대단하셨던 것 같다고. 이 직원분들의 신뢰와 신용을 지키는 그 노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일상 속에 있는 그 우리은행이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노력이 있었다는 게 참으로 인상 깊었어. 자,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오늘 수업 중에 같이 봤던 그 청원서, 또 뭐 사보, 이런 역사 사료 있잖아요.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에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월 중에 새 단장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우리은행 은행 역사 박물관도 한번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참 멋진 문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금융 독립의 역사와 그 자부심을 우리 금융그룹이 지켜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 돌아본 금융 독립의 역사. 자, 이거는요, 우리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금융주권 회복의 이야기이자 앞으로 여러분 세대가 또 이어가야 될 책임이자 자부심입니다. 대한천일은행부터 시작된 우리은행의 뿌리와 역사, 그것은 곧 우리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마무리가 중요하잖아, 마무리. 크게 구호 외치고 마무리 한번 잘해봅시다. 자, 마무리 구호는 뭐냐면 우리나라, 우리 금융그룹 힘내라.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나라, 우리 금융그룹 힘내라!